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은 약해지지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일주일에 2,500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합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타고 출항했던 크루즈에서 여행을 끝난 뒤에 바이러스의 양성인 사람이 2명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을 분명히 느끼지만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네, 지금 세계의 모든 그 매체는 영국에서 이미 시작된 G7 정상회담 쪽으로 카메라, 마이크를 전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베이에서 주최국이 영국이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 부부가 이 나라 대통령, 저 나라 총리들, 혼자 온 사람도 있고 캐나다 총리처럼, 이태리 총리처럼,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처럼 부부가 함께 간, 일본 총리도 부부가 함께 갔고요.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 사진을 찍으면서 아주 가족 사진을 찍는 거죠. 말하자면 G7 플러스 유럽 연합의 대표들도 이제 두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아직은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날 때쯤 말씀을 드렸었던 그 대서양 헌장 처음에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었었던 그것을 대서양 헌장이다 해서 결국은 미국과 영국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평화, 번영 같은 것을 위해서 함께 동맹으로 일한다. 이런 것인데요. 새로운 버전인 거죠. 거기에 이제 서명을 서로 했는데 나쁜 얘기들은 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라든가 북아일랜드와 영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장이 반대거든요. 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보리스 존슨의 입장을 굉장히 반대하기도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그런 것들 조금 뒤로 하고 영국의 방송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의 최고의 우방국인 영국과 서로 그것도 의견도 달랐던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페이스 투 페이스 회담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BC 방송의 로라 코엔스버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이 어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페셜한 관계다. 스페셜 relationship 이 단어를 굉장히 보리스 존슨 총리는 싫어한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미국과 영국이 스페셜한 관계다 할 때는 영국이 뭔가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해석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앵커가 스페셜 관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스페셜 관계라고 말하는 것 상관없다.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럼 그 스페셜한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보리스 존슨 총리가 한 말이 바로 believe very strongly in democracy. We believe in human rights. We believe i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e believe in the transatlantic alliance. Joe Biden believes in that absolutely passionately, and we want to uphold that. We think it's been the
the guarantor of peace and security. 아주 다 좋다는 거예요. We also happen to share objectives on tackling climate change and loads of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나 다 스페셜한 관계인데 딥하고 깨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본인은 지금 스페셜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아주 그 스페셜한 관계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깊고 의미 있는 관계, 깨지지 않는 관계, 아주 오래된 동맹, 미국과 영국과 미국과 세계의 영원한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한 뭐 이런 얘기를 영국 그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영국과의 그 따로 또 같이 회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와의 회담인데 어제 그 독일과 또 그 프랑스와의 미국 대통령과 좀 다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기후변화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모든 그 G7 국가와 유럽연합 리더들이 합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역시 여기서 이제 미국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의 G7 국가들이 10억 회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기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딱 잘라서 반을 5억 회분을 미국이 분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국도 미국에 이어서 백신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영국은 1억 회분을 하겠다. 프랑스는 백신을 이번에 개발한 국가는 아닌데 우리는 그럼 3천만 도스를 하겠다. 올해 말까지. 그것도 뭐 질질 끌면서 하지 말고 당장 무슨 뭐 500만 도스 정도는 하겠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국가에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냥 정부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이거 내놔라 하고 뺏어서 다른 나라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정부가 그 제약회사에 돈을 주고 사서 백신이 없는 그런 나라에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G7과 같은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 좀 그런 국가들과 다른 입장인 또 다른 나라들을 돕는다는 거잖아요. 하면서 프랑스의 이제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예 우리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이만큼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유럽 연합도 미국과 같은 분량을 내놔야지 된다. 프랑스 따로 영국 따로 했지만 그 유럽 연합 자체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5억 회분 정도는 내놔야지 된다. 다 사서 나눠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니까. 이제 지도 국가로서의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이 정도는 오프닝입니다. 이번 주말에 오늘 시작해서 G7 정상회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인 6월 16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는데 포커스는 결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그 회담에 그 있는 거고요. 아직 오프닝입니다.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부부는 멀리 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처음 해외를 방문했었던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축하한다고 해서 그 칼춤을 췄잖아요.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건물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음 그 해외에 방문했었을 때 건물을 추면서 축하한 것. 그러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의식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게 이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다. 뭐 함께 가야지 된다. 일방주의가 아니다. 어떤 나라를 미국의 오랜 우방국들을 적국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랜 친구로 해야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G7에 대해서 뭐 독일은 이렇고 어디는 이렇고 나토 분담금 안 내고 불만을 막 토로를 하면서 아니 러시아를 G8로 해서 초대를 해야지 왜 초대를 안 하냐는 말이야.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G8으로 됐다가 러시아를 빼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퍼스트 레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드려야죠. 그 영국의 그 베이에서
C자로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베이에서 그 호스트인 영국 국가의 그 와이프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리스 존슨과 그 어린 아기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와 함께 엄마와 함께 거기서 이제 모래사장에서 막 놀고 있으면은 이 주일 바이든 여사는 마치 뭐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는 것처럼 손주보다도 더 어린 나이잖아요. 이제 뭐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노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 영국 총리의 그 와이프가 굉장히 그 센스가 있기 때문에 패션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G7 정상 그 와이프들도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와이프는 완전히 딱딱한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 바닷가인데 완전히 딱딱한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영국 총리의 와이프는 오늘은 진분홍색인데 너무 밉지 않은 진분홍색 있죠. 그것도 하늘거리고 자연스럽게 뭐 팔 있는 데는 폭이 넓고 그런 것을 입어서 아주 그 분위기를 좋게 하면서 그 남편의 어떠한 것을 빛내주는 거죠.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질 바이든 여사가 마찬가지 그 베이에 갔었을 때 속에는 하얀 조금 실크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위에 자켓을 입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켓 뒤에 보면은 러브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주 큰 글씨로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짙은 자켓에 흰 빛으로 러브라고 스티치를 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러브 스티치 자켓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전에 그 어린이 그 이민자 어린이들 구류센터에 가면서 I really don't care. Do you? 라고 썼던, 그래서 그것이 많은 해석이 있었던 그것과 저는 그 반대되는 것으로 읽혀지고요. 퍼스트 레이디가 보여줄 수 있는 러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로써 뭔가 미국 국민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공군기에 타고 가는데 올드스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드 패션으로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 정상들과 만날 때도 이 노트북 같은 것을 들고 있으면서 본인이 메모를 하는 거죠. 누가 적어주는 것을 읽는 게 아니라 그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그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레이디나 대통령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특히 그 대통령이 지금 78세가 되기 때문에 스케줄도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첫 번째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요일에 출발해서 낮에 그쪽에 도착을 해서 어제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까지는 아무런 스케줄을 잡아두지 않고, 그래서 아주 활기 있게 보이도록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총리를 앙겔라 머르켈 오늘 만났는데 백악관에 7월 15일에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지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가 같이 투자해야지, 협력해야지, 경제협력.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우리 독일과 러시아가 가까우니까 그럼 그 많은 것을 미국에서 다 빙글빙글 돌아서 사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또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도 제약회사 굉장하죠?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엔텍, 파이저와 바이오엔텍이 같이 한 거잖아요. 바이오엔텍이라는 독일의 터키계 이민자 부부가, 한 사람은 이민자의 그 자녀고 한 사람은 본인 자신이 이민자이고 아마 남편이 이민자일 거예요. 터키에서 온 두 사람 다 터키계. 그렇게 해서 만든 그 기술을 본인들은 작은 회사니까 파이저사와 같이 해서 만든 거잖아요. 굉장한 그 제약의 강점이 있는 독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은 어떤 특허권 주장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앙겔라 머르켈 총리는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났고 7월 15일에 백악관에 다시 그 초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시아의 일본 총리 왔고 한국 대통령 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럽의 지도자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G7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 기후변화, 또 민주주의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만 프랑스도 독일도
중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완전히 올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영국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이 훨씬 부드러웠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앞에 섹션에 한국에서의 국민의힘의 최초의 36살, 40살도 안 된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는데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예고편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함께 미국의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저기서 툭툭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정책 정치 철학 방향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슈를 묶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뭐 너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내용을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왜냐하면 그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요 매체에서는 지금 뭐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요. 뭐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블룸버그에서는 커버를 했습니다. 다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하버드 졸업자를 개혁의 리더로 선택을 했다 해서 나경원 대표와 44% 대 37% 차이 젊은이들에게 어필했고 스윙보로에게 어필했고 여론으로도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미국이 당대표를 뽑을 때 여론을 30% 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당에서 뽑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30%를 반영을 했고 여론을 그리고 당에서 당원들이 70%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테스트를 한다. 신문을 본다, 자격고시 같은 것을 본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수없이 했었던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컴퓨터 잘하는 거 전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시려고 하는 거 그것은 인상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요. 대통령이 되기엔 아직 어리다 하는 것을 딱 못 박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40살 이상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34살, 4년 뒤면은 40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 같은 거 조금 얘기를 했고요. 또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가장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후보는 아니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당은 정의당이지만 또 투표는 전에는 뭐 심상정 후보 이렇게 사표인 줄 알면서도 줬는데 이제는 사표는 하기 싫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이겼다는 것도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스윙보로의 57%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을 하고 있고 38%가 지지한다. 갤럽의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탑 우선순위는 대선이고 당을 개혁하고 대선 후보 전체적으로 다 해서 낸다. 뭐 이런 얘기요. 유승민 그 전 후보와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는 이 블룸버그 뉴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몇 가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 그 당대표의 그 당대표로 확정이 되고 나서 연설하는 거 봤잖아요. 확정되고 나니까 옆에 앉아있던 그 나경원 후보가 먼저 악수를 청해서 마스크들은 다 끼었지만 악수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한한 영광이다 이 말을 무궁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거 별 큰 것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그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항상 어디 가서 어떤 그 주제의 연설을 할 때도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꼭 삽입을 하죠. 삽입을 하는데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후보가 이제 용광로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녹여내고 같이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에 동의한다. 나경원 후보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그 얘기가 뭐 미국에서 먼저 나왔는데 멜팅팟 뭐 등등해서, 그런데 요즘은 미국은요 추세 자체가 샐러드 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별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그 당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아마 이제 그 비빔밥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인상적인 비유였어요. 하나하나에 맛이 다 살아있고 개성이 있어야지 된다. 다 갈면 뭐가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은 요즘은 용광로에서 샐러드 볼로 가는 추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미국이 언제부터 샐러드볼이었는데요. 제가 이민 오기 전부터, 여러분도 이민 오시기 전부터 항상 미국에 오자마자부터 들었었던 얘기가 샐러드볼이잖아요. 샐러드볼이라는 건 미국에서는 1908년도부터 비유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탈리아 이민계와 아이리시 이민계들, 뭐 이런 이민계들이 싸우고 섞이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 정치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인이라든가 한국의 어피니언 리더들이 미국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얼핏 들으면 맞을 것 같지만 틀리는 얘기가 많다 하는 것은 걸러서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좋은 지적들도 많이 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후보의 어제 연설에서 하고 눈에 띄었던 것은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대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나중에는 이준석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고 들었는데, 이 이준석 후보가 연설하는 동안에 왜 누구죠? 그 가수 노래 굉장히 잘하는 전쟁 같은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 치열해서 그 얘기 그걸 지켜보는 너,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이 노랫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그동안 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좀 주목받지 못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민망했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계산을 하면서, 당대표니까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 사랑의 노랫말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젊은 이들이나 중장년층에 굉장히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노래 가사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겠구나라고 계산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계산을 잘하는 그런 당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어쨌든 샐러드볼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한국에서 누군가가 미국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저는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살다 갔다 왔다 갔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면 또 거부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미국에 못 가봤으니까,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다고, 몇 년 공부했다고 미국을 아는 것 절대 아니죠. 저도 미국에서 뉴스를 수십 년 하고 수십 년 살았지만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조심을 해야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네바다에서
한 그룹 이름이 네바다 패밀리 얼라이언스라는 그룹이네요. 네바다의 한 교육구, 워시호라는 카운티의 교육구에서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에게 비교 인종 이론을 가르치지 않도록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 이슈잖아요.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죠.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런데 선생님들 가운데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운동권 선생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운동권 선생들이 킨더가든에서부터 5학년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인종,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어 이런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렇게 세뇌돼 하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육부의 그 커리큘럼대로 교사들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시켜야지 된다. 경찰의 그 바디캠처럼 그런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라하브라에서 2010년도에 잠깐 8개월이네요. 잠깐이죠. 경찰국장을 했었던 알렌 호스테터라는 전 라하브라 경찰국장이 플루톤 바로 옆에 있는 라하브라요. 그 라하브라 경찰국장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왜 기소가 됐냐면 다른 5명과 같이 기소가 됐는데 소셜미디어와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의사당으로 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무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사진 비디오 같은 것을 의사당 점령 당시에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죠. 그 폭동 사건 이전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저는 계속 그냥 폭동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란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무슨 여러 가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한 5명이 한꺼번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항상 자신들의 권리가 있으니까 바로 이 전 경찰국장의 변호사가 얘기하기는 아니 나의 클라이언트는 헌법 1조가 보장한 그 표현의 자유 이외에는 한 게 없다. 그들과 채팅한 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는 현재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 주지사 입장에서 힘들었을 때 공화당이 주도한 소환 그런 청원서를 받아서 9월 달에 투표를 하죠. 그런데 공화당에서 투표를 해서 이게 50% 이상 나오면 누가 남은 임기를 해야지 된다. 내년까지 임기가 내년까지 남았으니까요. 내년에 정식 선거를 또 치러야지 되는데 누가 된다 하는데 가장 지금 앞서 있는 사람이 공화당에서 그 케이틀린 제너거든요. 예전에 이름이 달랐어요. 브루스 제너로서 그 토론토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받았었던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었던 10종 경기 선수였는데 성전환 수술하고 2015년도에 성전환 수술했어 하고 나왔던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제 더 뷰라는 그 ABC와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끝내 답을 하지 않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성전환자면 어때? 그전에는 성전환자, 동성결혼 여기에 치를 떨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그 공화당 후보로 나오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니까 그게 어때? 성전환자가 민주당보다 나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입장을 조금 바꿔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지금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에 사회에 미친 좋은 점이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고요. 텍사스의 주지사는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아주 유명하죠. 공화당 주지사.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텍사스와 멕시코 사이에 벽 쌓는 것을 중단시켰는데 어차피 그게 행정명령으로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주에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에서 벽을 쌓겠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돈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은 발표하지 않고 표는 얻겠다는 거죠. 멕시코 벽 쌓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입니다. 거의.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2022년도에 재선을 치러야지 되는데 공화당에서도 지금 조금 도전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도전자가 나왔거든요. 뭉치기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들으면은 아유 좀 이건 뉴스가 왜 좀 좋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초로 이것도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최초로 연방 지방판사 뉴저지의 첫 번째 무슬림 연방 판사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계예요.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46살이고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저지에서 살았죠. 자히드 카라이시라는 연방 판사인데 81대 16이면은 정말로 압도적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은 거죠. 연방 판사기 때문에 상원 인준이 필요했는데 러커스 법대 나왔고요. 9.11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육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제 법적인 뭐 그런 일을 해서 이라크에 2번 갔고 뭐 브론즈 메달도 받았고 그밖에 이제 다른 인정받는 어떤 상도 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도 일했고 뉴저지주의 검찰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슬림계로서 파키스탄계로서 처음으로 연방 판사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또 코리 부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뉴저지의 주지사였었잖아요.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고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코리 부커가 다른 의원들에게 이 사람 꼭 해줘야지 돼. 우리 미국은 지금 무슬림 연방 판사가 처음이라는 게 말이 돼? 너무 늦었지. 늦어도 너무 늦었지 하면서 왜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되는지를 열심히 그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른 뉴스, 굿뉴스, 배드뉴스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전에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지금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는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가 뭐 기자들의 뭐 여러 가지를 뭐 전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다던가 아니면 그 뒤에 뭐 또 다른 처음에는 뭐 몇몇 군데 했다가 나중에는 그 CNN 방송의 그 바브라스타라는 국방부 출입 기자의 여러 가지도 받고 그리고는 결국은 법무부가 그 애플의 그 데이터 소환장을 발부를 해서 당시의 하원 정보위원장인 아담 쉬프 뭐 목이 가늘다고 뭐 위크한 뭐 누구 뭐 이렇게 별명 붙였었잖아요. 그 아담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보좌관 가족 그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신 기록 같은 것을 봤는데 2017년과 2018년도에 왜 그랬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초기에 백악관 그 주변에서 새어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과연 누가 이것을 새어나오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정보국에서 하원 정보국에서 풀어내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보통요. 기자들과 백악관이 이렇게 뭐 정보, 뭐 보도 같은 것에 대해서 서로 불만을 갖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결국은 뭐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까지 한다던가 거기까지 안 가죠. 대체적으로 살살 하세요. 그러면 아니 뭐 거기도 살살 하세요. 이렇게 해서 풀고 말거든요. 이번에는 기자들 것도 하원 정보위원장 주변 사람들 것도 살살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프 세션스가 연방 법무장관이었고 그 뒤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하원 정보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빅뉴스가 되지 않은 거고 이제 이런 과거의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장의 개인 기록도 그런 식으로 연방 법무부가 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너무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가 전문가들을 계속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자동차는 왜 30%나 1년 전에 비해서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 새로운 자동차를 부품도 부족하고 하니까 새 차를 만들질 못하고 사람들도 1년 동안 자동차를 타지 않았으니까 바꿀 때가 1년이 더 남아있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새 차를 사지 않고 사지도 못하고 헌차도 안 나오고 새 차를 안 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도요 5월 달에
물가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5%나 늘어났다는 것은 13년 만에 최고의 오름폭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 5월에 물가가 굉장히 낮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3월달, 4월달에 락다운 했잖아요. 셧다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손님들 5월달에 문 잠깐 열었을 때 다시 오세요 하는 식으로 물건을 굉장히 싸게 할인을 했다는 거죠. 그때의 물가와 비교를 하니까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때 노멀로 가려고. 노멀로 못 왔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인상이 뭐 임시적인 부족일 수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급 체인망도 그렇고 원료 때문에도 저는 어제도 또 천가게 갔거든요. 다운타운에 있는 천가게 갔는데 어떤 그 이란 주인 부부가 하는 천가게예요. 제가 그 전날 천을 많이 샀기 때문에 어제 그 종류는 안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거예요. 우리 라벤더 실크가 있대요. 라벤더 컬러에. 나 안 사려고 했는데 딱 하는 말이 이거 당분간 안 올지도 몰라, 없을지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자신들 대부분의 그 얇은 그 쉬폰 실크가 그 일본에서 오는데 지금 이 물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너 지금 안 사면 못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또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급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임시가 될 수 있다. 공장이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세탁기, 컴퓨터 칩도 다시 생산할 것이다. 반면에 렌트는 좀 그 올해 자동차 렌트 같은 것은 서비스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최저임금 또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조금 가격 인상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한마디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기간 산업과 관련해서 협상 담당자를 몇 번 만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공화당에서는 밋 롬니, 리자 머코스키, 수잔 콜린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민주당에서도 뭐 조 맨슨이라든가 웨스트 버지니아의 또 애리조나라든가 이런 지역의 의원들 5명, 10명이 이번에는 액수가 제법 큽니다. 10억, 100억, 1000억. 9,74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1조 달러는 되잖아요. 지난번에 협상에서 깨진 거는 이것보다 훨씬 액수가 작았어요. 그런데 세금 인상은 없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개솔린 세금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이건 이제 모든 소비자가 가격 올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시 협상 중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시나요? 안 됩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이제 6월달 다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188만 4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2020년도에 188만 명이 숨졌거든요. 그럼 2020년보다 2021년의 6월 달이 더 많은 사람이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피크 때 1월 달에 숨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평균 2,500명 정도는 숨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일주일에 2,500명이 숨집니다. 지금도. 유럽과 북미가 사망자의 한 72% 2021년 초에 그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이게 1월 달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망자가 무슨 그 남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많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지역, 남미,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망자의 7% 정도는 널싱홈에서 생기고 있거든요. 12월 달 이후에 이 널싱홈 사망자도 90%가 줄어들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요.
한 일주일 정도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탄 크루즈예요. 뭐 그 셀레브리티 밀레니엄이라는 이름의 크루즈인데 500명을 태웠습니다. 사람을 태우기 전에 전부 네거티브 반응했죠. 뭐 승무원이나 여행객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크루즈 여행이니까 당연히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테스트하는 게 의무 아니겠어요? 테스트를 했더니 그 며칠 동안 들어갈 때 적어도 32시간 전에 음성이었다 하는 테스트증을 가지고 탔었던 사람들이 다 여행을 500명이 하고 나니까 2명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2명이 양성 반응 나왔는데 증상은 없는 그런 양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전문가들은 이거 지금 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에 대해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저는 뉴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이 없어도 좀 바쁠 것 같고요. 여름 맞이할 준비하세요. 마음으로라도. 강희신이었습니다.